안녕하세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에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곳에 사연을 올려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객관적인 조언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4년 차이며 신랑 33살, 저 31살이고 두 돌 된 아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님이 57세이시고 시아버님은 현재 다른 가정이 있으십니다. 아주버님을 18살에 출산하셨고 신랑은 22살에 출산을 하셨는데 신랑 돌 지나고 이혼하시고 거의 평생을 시어머니 혼자 두 아들을 키우셨어요. 결혼 후 1년 동안 시댁과 같이 살다가 진짜 이혼하기 직전에 분가를 했습니다. 사실 분가하는 과정도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하셨거든요. 이 단어를 꺼낸다는 것조차 끔찍하고 힘드네요. 처음에 아주버님이랑 형님이랑 시어머님이랑 사셨고 아주버님 발령 때문에 분가해서 멀리 타 지역으로 가셨다고 들었는데 그 집 역시 고부 갈등으로 분가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도 신랑은 이유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어머니랑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라고 해서 궁금했지만 그냥 넘겼네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건 신랑이랑 시어머니뿐이고 저는 정말 합가 1년이 제 인생 중 제일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혼자 소갈이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는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저 두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내가 부족한 건가? 자책하다가도 이건 정말 아닌데 혼란이 올 지경이더라고요. 정신병원 상담도 받으며 우울증 약을 복용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저를 예민한 여자로 만들어버리는 분위기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 지옥 같았고 살고 싶지 않았고 시댁 근처만 와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엄청 친절하게 "우리 새아가 왔니? 오늘도 힘들었지?" 라고 하실 때마다 정말 화가 나서 나오고 싶은 충동, 그런 비슷한 마음까지 생기는 걸 보고 신랑한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나 아무래도 미친 것 같다고 그러니 이혼하자, 위자료 필요 없으니 이혼하자는 말만 계속할 정도였습니다. 신랑은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며 저를 다그쳤고 위로는커녕 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하기에는 반복된 행동에 제가 너무 지쳐 있었고 이야기의 필요성도 너무 없어 보여서 무조건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덜컥 임신을 했더라고요. 신랑이 분가해서 잘 살아보자며 저를 이해해 주는 척 하길래 정말 어쩔 수 없이 아기 때문에 마음 돌리고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처음부터 불편해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너무 많은데 생각나는 것만 적어보자면, 첫째, 결혼 후 신랑과 둘이 데이트하면 시어머니는 3일 이상을 삐지셨습니다. 신랑 앞에서는 티 안 내시고 신랑 없으면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설마 하며 다른 원인을 찾아보았는데 결론이 나더라고요. 정말 저희 둘이 시간만 보내면 시어머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둘째, 셋이서 어디 가게 되면 꼭 신랑을 중간에 세우고 너는 이쪽 팔짱, 나는 이쪽 팔짱 끼자고 강요를 하셨습니다. 내가 어쩌다 팔짱 낀 거 빼면 그걸 바로 지적하셨고요. 셋이 팔짱 끼고 다니면 남들 보기에도 좋고 다 부러워할 텐데 꼭 너 혼자 겉돌더라 하시면서요. 어떤 날 저희 둘이 팔짱을 끼고 있으면 또 기분이 안 좋아지십니다. 셋째, 퇴근 후 제가 혼자 쉬고 있으면 과일 좀 제가 깎아와서 저녁 시간이라도 가족끼리 대화도 하고 TV도 같이 보자고 강요하시고 도저히 너무 피곤해서 먼저 쉬겠다면 너는 어떻게든 혼자 겉돈다고 하셨습니다. 무조건 뭐만 하면 가족인데 겉돈다, 그놈의 겉돈다, 또 남편은 조금이라도 피곤한 기색이 있으면 들어가서 쉬어라, 겉도라도 이해해 줍니다. 넷째, 부부간에 조금이라도 싸운 게 티나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 신랑한테 캐묻고 저한테 신랑 스트레스 주지 말라며 잔소리하시고 남자는 평생 갑이다. 여자가 잘하면 싸울 일도 없고 싸웠다고 하더라도 여자가 먼저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
혹시라도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남자는 살면서 한 번쯤 그럴 수 있으니 꼬투리 잡을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봐라 하셨습니다. 이쯤 되니 그래서 어머님은 이혼하셨나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다섯째, 주말 아침 먹을 시간에 안 일어나면 하루 종일 짜증을 내셨어요. 너는 내가 있어도 늦게 일어나고 신랑 밥도 안 차려준다고요. 분가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같이 일하는데 남편 늦잠은 괜찮고 제가 자는 늦잠은 눈에 가시인 거예요. 같이 살면서 주말에 마트나 시장은 꼭 셋이 같이 가야 하고 제가 할 일 좀 해야 해서 신랑이랑 둘이 다녀오시라고 하면 무거운 거 자기가 어떻게 드냐고 하면서 어떻게든 저를 끌고 나가셨습니다. 또 막상 딱히 사야 하는 생필품이나 식품이 없을 때가 많아요. 아무튼 이거 말고도 다른 일이 엄청 많지만 생각나는 것만 대충 적어봤습니다. 계속 기억하려니까 또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이러다가 제가 이혼하자고 했고 임신을 했고 타협으로 분가를 했어요. 처음에 분가한다고 했을 때도 난리였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하시고 결국에는 응급실에서 위세척을 하셨어요. 그때 형님이 이번에도 수면제네 하셨는데 그때는 너무 놀란 상황이라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형님 분가하신다고 했을 때도 수면제 복용하시고 응급실 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성격도 무탈하고 저희 집에도 긍정적인 성격의 사람이라서 그런지 어머님의 날뛰는 성격이 너무 무섭습니다. 더구나 극단적 선택 행위는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별일 아는 거에 목숨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라니 너무 무섭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치 그 탓을 자식들, 다시 말해 저한테 돌리는 것 같아 끔찍하고 버티기가 힘들어요. 아무튼 그 뒤로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 사건 후로 저는 같이 사는 건 너무 끔찍하고 번복하고 싶지 않았고 가까운 거리에 집 얻는 조건으로 분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겨우 탈출을 했는데 그게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집 비밀번호 안 알려주시는 걸로 신경질 부리시고 아기 낳고 아기 봐준다는 핑계로 주 5일을 우리 집에서 생활하시다가 내가 또 한 번 신랑한테 이혼 요구 후 잠잠해졌습니다. 이때 이혼 요구한 이유도 너무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다 어느 순간 어머님이 2시간 거리에 시할머니 댁을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 들어드린 부탁이 지금은 매 주말마다 가는 상황까지 된 거죠. 왕복 4시간에 가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오면 하루를 다 쓰고 저는 주말에 남편 도움받아 쉰다거나 저희끼리 주말을 보내고 싶은데 아예 그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참다 제가 폭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모자 사이를 갈라놓은 것도 모자라서 손주까지 안 보여주려고 한다. 이게 남남이지 무슨 가족이냐. 나 같은 처지에 시어머니 세상 또 어디 있겠냐 하시며 펑펑 우시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울으시면서 너희들이 나한테 하는 거 보고 살 날 얼마 안 남으신 우리 엄마한테 지금이라도 잘해야겠다 싶어서 내가 매주 보러 가는 것까지 이제 너의 눈치를 봐야 하냐. 내가 내 아들 차 타고 내가 가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태클이냐.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내가 주말이라도 네 눈치 안 보고 내 아들 얼굴 편하게 보고 좀 다니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랑은 옆에서 시어머니 우시니까 안절부절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꼭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냐, 이제 속 시원하냐며 내가 너의 남편으로 또 아빠로 안 해주고 안 들어준 게 뭐냐고 지금까지 전부 너의 말만 들었고 너가 해달라는 거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 내가 엄마를 안 보고 살아야 그만할 거냐. 시어머니보다 한술 더 뜨더라고요. 그 상황에 두 모자 사이에서 저는 죽일 여자나 다름없다고 판단 내리고 제가 아무리 좋게 이야기하고 중간 선을 찾으려 노력할수록 저만 더 나쁜 여자가 되겠구나 싶어서 그 길로 짐 싸서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그 뒤로 신랑은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친정엄마랑 친정아빠는 그동안 왜 말 안 하고 혼자 참았냐고 속상해하시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랑은 정말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한마디 뱉은 말 무조건 지키는 사람. 정말 그냥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요. 그런데 어쩌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된 건지 제 마음은 몰라주고 저렇게 자기 엄만 편만 드는 신랑이 너무 원망스럽고 화도 납니다. 답답한 글만 올려서 죄송합니다. 조언 부탁드릴게요. 후기입니다. 오랜만에 들어와 보네요. 지난번에 글 올리고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신 덕분에 정신도 차리고 힘도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시어머니는 올가미 같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잠재된 마마보이가 맞는 듯 하고요. 아니, 이제는 전 시어머니, 전 남편이 되겠죠. 결국 저 이혼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씩 무섭긴 했지만 일단 남편은 제가 그렇게까지 모질게 할 줄 몰랐던 모양인지 3일은 연락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들어갈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바로 찾아와서 싹싹 빌고 했으면 돌아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3일 동안 저는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산들 이것보다 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더라고요. 이번 일을 통해 남편이 얼마나 어머님을 애잔하게 생각하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그 틈에 끼기가 싫었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힘들었던 마음을 구구절절 적어서 헤어지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만나자고 하니 그제서야 현실 파악이 되었는지 울며 매달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러다가 결국에 제 마음이 돌아서지 않은 걸 알고 이혼하는 거에 있어서 저한테 다 맞춰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양육권이든 재산이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시어머니 반발이 있었죠. 자기 아들 이혼남 만드는 것도 미치겠는데 손주까지 뺏길 수 없다고. 다행히 남편이 막아줘서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지만 정말 제2의 극단적 선택 소동만큼 난리도 난리였나 봐요. 아니 3번째인가요? 지금 이혼한 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남편이랑은 가끔 연락합니다. 아이 사진도 보여주고요. 시어머니 굴레에서 서류상으로 벗어나고 이젠 제가 어떤 의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살 것 같고 이혼한 게 서글프기만 하지만 때때로 웃으면서 지내고 있네요. 여러분 조언이 없었다면 어쩌면 실행하지 못했겠죠. 늘 가슴 한쪽에 이혼이라는 단어를 품으며 마음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 잘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저는 50대 후반에 스터디 카페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의 작은 건물에 어떤 거렁뱅이 여자 한 명이 찾아왔어요. 머리는 백발에다가 남루한 형색이 어디 빌어먹고 다니는 거지꼴이었죠. 청소해주는 아주머니 말에 의하면 자주 왔다가 서성이다 가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굴 찾으러 왔냐고 물으니까 사장님 집이 건물 옥상에 있는 게 맞냐고 하더랍니다. 그렇다고 말을 해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도대체 누구길래 백발의 할머니가 나를 찾는 것일까 하고 궁금해했었죠. 그날은 주말 오전이라 혹시나 딸이 손녀를 데리고 놀러 올까 싶어서 집안 청소를 꼼꼼히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누가 벨을 누르길래 인터폰으로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아 그냥 무시해버렸는데 계속 벨을 누르고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떤 백발의 할머니가 수박 한 통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누구세요? 언니, 저예요. 나 은주요. 오래간만이에요. 은주? 은주가 누구예요? 처음에 저는 바로 못 알아봤습니다. 세월도 그리 많이 흐른 것 같지 않았는데 한참 만에 시누이란 걸 알아챘어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주 오랜만이긴 했지만 행색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지가 꽤 오래되었고 남편이랑도 이혼했었거든요. 아가씨가 맞아요? 몰라보겠네. 언니, 이럴 게 아니라 들어가도 돼요?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수박을 사왔다면서 건네주는데 별로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일부러 찾아왔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신우에게 제 아들과 딸은 결혼해서 멀리서 잘 살고 있다고 말해줬는데 저에게 얼척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넓은 집에 언니 혼자서 사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더라고요. 언니 좋겠어요. 사실 나는 갈 데가 없어요. 모텔에서 지내다가 고시촌에서 지내다가 거기서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승민이는 어떻게 하고 갈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승민이는 신우이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며느리랑 함께 산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었는데 제 앞에서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말해주는데 믿을 수 없는 얘기라서 한 귀로 흘러버리기로 했어요.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나타난 신우이의 장황한 말을 듣자니 사연이 꽤 길었습니다. 신우이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승민이가 결혼하면서 며느리와 함께 살 적에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해 신우는 남긴 돈도 다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 돈 받은 며느리가 날이면 날마다 밖으로 나가라며 매일 밖으로 쫓아냈다고 하더군요. 신우이가 척추 협착도 있고 관절염도 있어서 손주들도 돌봐주지도 못하고 집안일도 도움이 못 되니까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라고 내치더라고 합니다. 며느리의 짜증 섞인 잔소리와 등살에 못 이겨서 할 일 없이 겨울에 돌아다니기도 했고 그랬는데 승민이에게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그냥 며느리 말만 믿고서 며느리가 육아에 살림에 지치고 그러니 많이 참고 이해해달라고만 했다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며느리가 손에 돈을 쥐어주면서 친정 식구들이 집으로 오기로 했으니 어머니는 밤늦게나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갈 곳도 없고 만날 친구도 마땅치 않아 며느리가 준 돈을 가방 속에 넣어 낮에는 공원에서 내내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네 집에 갔더니 이사가고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벌써 와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 집이니까 아들네 집을 찾아가라고만 하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를 버렸다고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승민이와 며느리가 연락처도 다 바꿔버려서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고 하면서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자식한테 이렇게 버림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서럽게 울더군요. 나한테는 언니밖에 없어요. 남편이 있기를 하나, 나를 데려가 줄 자식이 있기를 하나, 다른 형제가 있기를 하나, 나한테는 언니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본심을 말하는데 그동안 세월이 참 많이 흘렀고 살 곳 하나 없다니 쓸쓸하단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 나 여기서 무슨 일이든 시키는 일은 다 할 테니까 여기서 함께 살게 해줘요. 언니도 혼자서 사는 것보다 저랑 말동무하면서 살면 좋잖아요. 내가 살림은 다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척추 협착에다가 관절염으로 며느리 살림도 못 도와줘서 쫓겨났다면서 무슨 내 살림을 한다고 뻥을 쳐요. 아가씨는 내가 아직도 만만해 보여요? 돌아가요. 가서 수박 들고 아들 며느리한테 가서 사정해 보시던가요. 라고 하고 사온 수박을 가져가라고 도로 현관 입구에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울며 불며 세상에도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불쌍한 모습으로 사정을 하더라고요. 언니, 내가 오죽하면 언니에게 찾아왔겠어요. 제발 나 좀 살려줘. 라고 하면서 절대 저희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참 예전에도 그렇더니 진상이 따로 없더라고요. 자기는 밖에 나가면 거짓 신세인데 내쫓고 싶냐면서 하늘에 있는 오빠를 봐서라도 그러지 말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수소문 끝에 신우의 아들인 승민이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승민이를 만나고 알게 된 사실은 신우이는 치매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내쫓았다는 말과는 다르게 성질이 갈수록 변화무쌍해서 함께 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내쫓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승민이와 신우이의 말을 들으니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승민아, 여기가 내 오빠 집이야. 오빠가 이렇게 크고 좋은 집에서 산단다. 오빠 집이 내 집이나 마찬가지니까 나 여기서 언니와 함께 살란다. 얼마나 좋아. 이런 새 집이 생기다니 내가 언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보겠냐. 승민이가 나가자고 해도 자기 오빠 집이라고 여기서 산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무튼 아들 집이 얼마나 싫었으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집을 알고 있으니까 또 찾아올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서로가 연락을 끊고 왕래도 하지 않고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불쌍한 모습의 시누이를 보고서도 냉정했던 이유가 따로 있어요. 남편이 결혼 처음 3년 동안은 누구나 알아주는 직장에도 잘 다니면서 알뜰히 돈을 잘 모은 덕에 남들보다 집 장만도 빨리 했었고 시댁에서도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남편이 잘 아는 후배가 사업을 해서 떼돈을 번 것을 보고선 그렇게 남들이 좋다고 하던 직장도 때려치고 그 후배를 따라 사업을 해보겠다고 시댁에 돈을 다 끌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대출이란 대출은 다 해서 후배가 한다던 사업인지 뭔지를 한다고 해서 아무도 별 의심하지 않고 시부모님도 있던 돈을 다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결혼 후에도 허투루 돈을 쓰지 않고 돈을 잘 모으는 것을 보고 믿으셨던 거죠. 제가 그 회사는 잘 모르지만 자동차 부품 관련된 특허를 받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어딜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적은 월급이었지만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요. 세부적인 것은 알 것 없고 파산 직전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은행 직원이 나타나서 모진 말로 남편에게 돈 갚으라고 하고 협박 비슷하게 소리를 지르고 가곤 했어요. 내가 모르는 빚을 크게 졌던 남편이 빚을 졌으면 부인이 갚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웃집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빽 지르고 갔었는데 그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 수치심과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특히나 애들 앞에서 그런 모욕을 당했으니 평생을 잊지 못할 일이었죠. 그때도 내 아이들한테 일부러 둘러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라서 그대로 말해줬어요. 남의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 이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요. 똑바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매번 울려오는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뛰곤 했습니다. 늘 남편을 찾는 은행 직원의 날선 목소리 때문에 시달리곤 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일단 신용카드 빚을 먼저 갚아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남편은 제 돈을 끌어다가 위에서 빚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숨기고 대충 다 갚을 수 있다고 속였어요. 남편이 사색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이 불안해 보여서 저는 남편을 살리고 싶은 생각에 제 차도 팔고 돈이 되는 것들을 모두 다 해줬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 대출도 몽땅 받아서 줬어요. 파산을 막아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어요. 시아버님이 남편이 빌려간 돈을 저에게 갚으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모르는 돈을 며느리에게 갚으라고 하다니 저는 그때 충격을 받고 그때서야 이혼을 결심했죠. 며느리 몰래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가장 힘들게 버티고 있는 며느리에게 갚으라고 하다니 카페는 완전히 우는 것 같고 무기력했어요. 어쩔 줄을 모르고 저한테만 매달렸고 한 번도 이전은 사람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해서 적잖이 충격을 받고 속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여기저기서 급한 대로 빌린 돈을 들고 은행으로 직접 찾아가서 단판을 지었고 본사의 높은 사람까지 만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갚을 테니까 이자를 올리지 말라고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남편은 바보같이 제 뒤에 숨어서 저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한숨 돌리게 되면서 남편이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더라도 매일 나가서 닥치는 대로 일하라고 했어요.
이혼할 겨를도 없었어요. 당장에 해결할 일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죠. 남 탓할 때 저는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걱정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차도 없이 회사 출퇴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었고, 잠도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급한 불을 끄고 한숨을 돌렸다 싶었는데, 퇴근해서 집에 오니 시누이가 와 있더라고요. 무엇이 그렇게도 기분이 좋은지 생글생글 잘도 웃으면서 명품백에다가 잔뜩 치장해서 집에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아, 올케 언니, 왜 이리 오래 걸렸어? 얼마나 기다렸다고. 아,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오빠, 나 아는 사람이 가게 오픈을 해서 내가 한탕 내려고 했어. 식당에 미리 예약을 했다면서 나가자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밥 얻어먹을 기분도 아니어서 싫었지만 우리 애들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저에게 자기가 벤츠를 샀다면서 시승식 기념으로 한번 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도 없이 1시간 반을 걸려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말이죠. 시누이는 직장도 다닌 적도 없었고 전에 타던 차도 연식이 얼마 안 된 거였는데 저 보란 듯이 벤츠를 사서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간이 이러고 싶나 싶어서 기운이 쫙 빠졌었고 남편이 벌인 일 때문에 진이 다 빠져 있는 데다 두고 벤츠 샀다고 자랑질이라니. 남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시부모님의 하나 있던 차도 팔고 남편 빚 갚는데 다 쏟아부어서 뚜벅이 신세로 회사에선 회의하고 버스 타고 온 새언니한테 벤츠 샀다고 자랑질을 하는 시누이나 바보같이 벤츠 구경하고 있는 남편이나 다 지긋지긋했습니다. 진절머리 나는 저 인간들은 다시는 안 보고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속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식당에 함께 가지 않았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또 한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그대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을 잠깐 동안 보고 나서 그 후로는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이날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 되지 않은 나이에 정신도 온전치 않고 폭삭 늙어서 할머니가 되어버린 시누이가 별로 측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인정머리 없는 걸까요?